초박빙 승부를 펼쳤던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후폭풍도 거센데요. 역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사범과 고소고발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선거사범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대선은 끝났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총 6개월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은 9월 9일까지 이 수사를 좀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의 통계를 봤더니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건수가 73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치는 18대 대선에 비해서 3배가량이고요.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2배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중 9명 같은 경우는 좀 죄질이 중하다라고 보아서 구속에 이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선거사범하면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들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많습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현재 96명이 입건된 상황인데요.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 이번 대선에선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라고도 하죠. 이로 인한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좀 도드라졌습니다. 여론조작 사범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의 경우에 전체 선거 사범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네. 그 수치가 무려 3배나 늘어나서 이번에는 총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유력 후보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고스란히 고소 고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치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인쇄물을 700매 정도 게시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걸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은요,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요. 네. 해당 용지를 봉지에 넣은 다음에 그걸 선거사무 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은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투표 원칙에 좀 반한다라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요. 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투표 용지가 쇼핑백 아니면 바구니와 같이 이런 곳에 허술하게 보관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투표를 방해했다. 한다면은 지적이 안 나올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고발된 그 취지를 봤더니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또는 이른바 이제 소쿠리 투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긴 다음에 현장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게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직무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내팽개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좀 미흡하다든지 부실한 수준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뉴얼 만드는 걸 좀 미흡했다라고 한다면은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 논란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쇄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선관위가 형사처벌을 만약에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 사안이 경미한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라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게 잘 마련이 되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